고려시대 말,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 이씨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높은 곳에서 보면 참 멋져.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무가 출신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은 큰 권세를 지닌 가문이 아니었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활을 잡으면 관역을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창을 휘두르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민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무예에 깊은 흥미를 가졌고 날마다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일찍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야? 그렇다니까. 제가 활을 쏘면 다 맞춘다니까. 어린 나이에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재능은 빛났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무예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4세기가 중반을 지나면서 고려는 내후외환에 시달렸습니다.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동해와 남해에서는 왜구가 들끓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고 고려의 권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이성계는 전장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토를 침범한 자는 그 대가를 치른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무예를 바탕으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매일을 무서워하며 겁먹은 백성을 우리가 지킨다. 적이 몰려올 때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그는 번개처럼 빠른 활솜씨로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는 칼을 들고 직접 돌격하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는 용기와 지략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을 함께한 병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리지만 장군으로서 모든 것을 갖췄어. 그는 단순히 무력을 앞세운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황을 읽는 눈이 있었고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전우가 죽어서 많이 힘들지? 때로는 패색이 짙은 전투에서도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를 모아 큰 전과로 이끌어내며 전장에서 점차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폐하! 전방에서 치른 전투에서 또 승리했다고 하옵니다. 그 전장을 이끈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이성계라 하옵니다. 이성계라, 내 직접 보고 싶구나. 그의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나라를 지킬 장수라 불렀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 젊은 장군 이성계가 또 승리했다고 하더구만. 나도 들었어. 아마 우리나라를 지킬 장수가 될 거야. 고려 조정에서도 그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공을 치하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는 점차 군대 내에서 입지를 넓혀갔고 젊은 장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큰 역사를 이끌어갈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혼란의 시대, 그는 이미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장군으로서 이름을 떨치던 시기, 이성계다. 모두 퇴각하라. 고려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권위를 잃었고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사리사욕만 챙겼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반말한 거냐? 한번 붙어? 당시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 요동정벌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고려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정 내부에서는 이를 무력으로 돌파하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이성계는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정벌에 나서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정벌에 나서주게. 당시 출정군은 5만 명이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군. 그러나 그 원정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군량미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전염병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려 백성들은 왜구의 침입과 권문세족의 수탈로 이미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출정을 준비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심각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원정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일 뿐이야. 이성계, 머리를 쥐어짜내서 이들을 살릴 생각을 하거라. 압록강 위화도에 이르러 그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진군한다면 수많은 병사들이 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령 요동까지 나아간다 해도 명나라와의 전쟁은 고려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불안에 떨었고 장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수들은 모두 모이거라. 회의를 시작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 병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과연 명나라를 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장군, 저는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이성계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명령에 의해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나라를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멸할 것이 뻔하고 나는 너희들을 살려야겠다. 나와 뜻이 같은 자는 나를 따르거라. 전군, 회군한다. 그는 군사들과 함께 진군을 멈추고 회군을 선택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문세족과 몰락해가는 고려 왕실에 대한 불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명나라와의 무모한 전쟁보다 백성들의 생존을 우선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우리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는 앞으로 열심히 먹고 잘 자라주어야 한다. 지친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오랜 세월 부패에 시달린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결단,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왕은 폐위시켜야죠. 그럼 누가 왕을 해야 하는가? 장군, 장군이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있고 싶네. 다들 화면 밖으로 나가주시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저항이 따랐습니다. 이성계의 결단은 백성을 살리고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장군의 판단이 아니라 민심과 시대의 요구가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성계 장군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